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 내일은 또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어쩌면 마지막에는 내 이름 석자만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5년 정도 됐습니다. 증평에 우리 엄마한테요. 전화를 했는데 자꾸 나보고 밭에 나가서 옥수수를 따라는 거예요. 자기가 키워놨다고. 벌써 10몇 년 전 일이거든요. 아빠가 미경아 큰일 났어. 니네 엄마 치매 온 것 같아.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정말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건 말도 못해요. 엄마를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올라왔고 치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닌 걸로 나왔어요. 진통제를 너무 독하게 드시니까 정신을 놓아버려셨던 거죠. 다시 치료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증평의 부모님 두 분이 지금 85세 된 두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 할까봐 사실 제일 겁이 나요. 야, 네 엄마 치매인 것 같아. 네 아버지 치매인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매를 앓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요 7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살고 있대요.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그래요. 다른 거 아프시면 집에서 모실 수 있어. 근데 치매는 집에서 못 모실 것 같아요. 왜냐? 누구 한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 옆에 24시간 매달려야 되는 일이니까요. 할머니들 사이에 그 요양원 괴담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죽어야 나온대야. 그만큼 할머니들이 제일 무서운 건 뭐겠어요? 왜 요양원 가기 싫어요? 외로움이죠. 혼자 앓고 혼자 늙어가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거기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신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엄청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하는 이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견뎌내기가 엄청 힘들대요, 요양보호사가.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책을 쓰신 고재욱님은 그 견디기 힘들다는 요양보호사로 7년간 일하셨고 그러면서 100명의 치매 환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이 100명의 환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이분이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치매 노인들은요. 기억이 모두 사라져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게 아니라 지난 세월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과 감정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 상태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신대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기억조차 다 사라졌는데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분이 우리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건 할머니들의 그 조각난 기억들을 다 모아서 꿰어보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분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기억을 다 모았더니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억만 가진 할머니들을 다 모아서 진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쓰고 싶었답니다. 그럼 과연 이 책을 쓰신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노숙자 생활을 하셨었어요. 금융위기와 부도 파산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마포대교로 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다다른 곳이 영등포 홈리스 센터. 거기서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가장 외롭고 차가운 곳에서 죽어가는 죽음들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다시 삶의 의지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보호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7년간 3곳의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100명의 노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치매가 걸릴 확률 꽤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지점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나중에 사실 되게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치매 걸린 노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분들로부터 진짜 인생을 많이 배웠답니다. 이분이 느낀 것 중에서 우리도 반드시 동시에 공감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돌아가는 병을 치매라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으악! 할머니 이게 뭐예요?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면 직원들이 외쳤다. 아이고 또 장사하시네. 또 장사하셔. 어르신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침대 좁은 난간을 따라 두부를 가지런히 진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두부 쪽을 향한 채 눈만 치켜떴다. 보면 몰라. 두부 팔아야지. 내가 한시라도 손을 놀리면 우리 애들이 못 먹고 살아. 할머니의 말처럼 좁고 긴 침대 난간 위에는 익히 알고 있는 두부보다 훨씬 더 작은 사각형의 그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두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는 이제 두부 틀이 되었고 할머니 몸에서 나온 두부 재료들은 수줍게 김을 내며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두부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두부를 팔아 아들 셋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늘 자랑하는 할머니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면회오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었다. 속사정이야 다 알 수 없겠지만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사실 할머니의 자식이 정말 몇 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날은 아들 넷, 딸 셋이라고 했고 어떤 날은 딸만 있다느니 아들만 있다느니 갈팡질팡했다. 자식 수는 헷갈려도 두부장수 40년에 대한 말만은 한결같아서 아마도 두부 장사를 했던 일은 사실일 거라고 다들 믿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지금껏 수백 명의 노인들을 봐왔지만 난 아직까지 자식을 원망하는 노인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이거 되게 눈물 나는 얘기죠. 할머니가요 남편 없이 애들을 다 두부 장사를 기른 거예요. 새벽장이 열리면 애를 들쳐업고 남편이 먼저 떠났대요. 내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장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두부를 만들어서 나갔답니다. 자, 이 할머니 기억 속에는요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몇인지도 헷갈리지만 내가 두부 팔아서 애들 키웠다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똥으로 두부를 만든대요.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한 적이 없답니다. 애들을 키우겠다고 계속 치매를 가져서 기억을 다 잃고 방금 전에 먹은 밥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자신의 인생 중 소중한 기억은 몸에 저장돼 있답니다. 그걸 자꾸 꺼내서 사시는 게 치매를 앓는 어른들이래요. 치매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는 병이다. 저는 그걸 치매 노인 옆에서 보고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내주고 글을 끌어내준 고재욱 님이 너무너무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대신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렇게 속 시원히 엄청 울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새 또 여러분께 되게 읽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 제목입니다. 유달리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남편은 어깨 위로 잔뜩 눈을 맞으면서 쉼없이 장작을 팼다. 2해 겨울도 충분할 만큼의 장작을 한껏 패 드높이 쌓아두고는 읍내에 다녀온 다음에 길을 나섰다. 사람들이 말하길 눈길에 낡은 트럭이 미끄러졌다고 했다. 남편은 그 길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50이 되던 해였다. 내 곁을 너무 빨리 떠나버린 그게 남편에 대한 나의 한 가지 불만이었다. 2 아이가 가정을 이루고 내 곁을 떠났다.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나는 남편의 땅이 좋았다. 도시의 아파트보다 남편이 손수 지어준 작은 집이 내게는 평안했다. 200평의 땅이 주는 선물은 나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다가 남편의 뒤를 따르면 될 일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절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오지만 않았더라면 서울에 있어야 할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은 집을 뒤흔들었다. 부엌에서는 새까만 연기가 퍼져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방문을 열고 나간 나를 보며 큰아들이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 작은 아들이었던가 어떤 놈이 큰 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입고 있던 몸빼 바지에서 소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 내일은 또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어쩌면 마지막에는 내 이름 석자만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쭉 봐왔는데 그래도 다들 자기 이름만은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내 이름 석자, 2 아들, 그리고 손주들 얼굴만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루하루 사라지는 기억이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치매에 걸렸어도 말하는 법을 잊었어도 내 손으로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 처지일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 나 아직 살아있음을. 살아있는 거죠. 그죠? 치매를 앓는 노인들의 공통점 말씀드리면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그렇게 거짓말을 한답니다.
오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랍니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오는 날은 바깥 세상 구경한다고 그렇게 때때 옷 입고 앉아서 기다린답니다. 두 번째 공통적 특징, 그렇게들 기도를 한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장면도 저를 그렇게 슬프게 하더라고요. 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듬성듬성 흙이 보이던 정원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짙은 풀빛으로 번져질 무렵 그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상하리 많지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 치매 발병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요양원에 입소한 그는 무척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예고도 없이 주먹을 날리기 일쑤였고 식판을 뒤엎기도 했다. 심지어 부인에게도 폭력적으로 굴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던 부인은 혼잣말인 것처럼 하소연을 했다. 생전 일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딴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나는 지난 삶에 대한 그의 억울함이 큰 탓이라고 이해했다. 졸지에 남편의 보호자가 된 할머니는 울먹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그만두게 할걸.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게 할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그것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특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일이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구경도 다녀보고 하고 싶은 거 죄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걸 그랬어. 앞만 보지 말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렇게 살 걸 그랬어. 돈이라 불리는 이 시간, 할 수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삶의 마지막이 나를 찾아올 때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이 할아버지도 평생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일밖에 모르고 고지식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얼마나 올곧게 살았는지 모른대요, 이 할아버지. 치매를 앓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할 걸. 그 후회를 다들 한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치매로 가실지도 모르는 부모님을 다들 모시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지, 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자식으로서 도와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섭고 우리 엄마가 아니면 좋겠고 전문 지식도 없지만 마음도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7년 동안 옆에서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어떤 사랑이 남아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수필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주 찾아뵈야지 하는데 생각만 하고 전화도 못 드리고 전화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빨리 끊고 겨우 1년에 10번도 못 만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부모님의 치매가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치매가 올지라도 그분을 어떻게 응원하고 보살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어머님일 수도 있는 모든 치매 환자들의 인생에 딱 하나 조각처럼 남아있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오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이 생의 끝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가장 주고 싶은 건지, 한 가지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이 책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되게 힘들 때 우리를 진짜 가슴 끝까지 위로해주는 내 엄마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고재욱 선생님의 뜨거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뜨거운 눈물 같은 그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북액션은요, 이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쓰지 말고 이 책을 낭독해서 영상으로 자신을 촬영하신 후 여러분이 갖고 계셔도 되고요, SNS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필사를 해주세요.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을 A4 반장 정도 필사를 하신 후 그 필사한 거를 사진으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읽으세요. 한 구절을 몇 번이고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교실에서 하니까 얼마나 가지 않았죠. 조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그 아이템이 없어지는 느낌. 입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손과 전체의 리듬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 제가 말하는 영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아이가 teaching이라고 말하고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military training and rituals. start over again. Because they don't believe that failure is a permanent condition. But the very